자, 이 힘이 불균형이 된다면 한쪽 다리는 짧게 느껴지고 한쪽 다리는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바닥을 누르는데 이쪽은 좌골이 들려 있거나 바닥을 누르지 못하게 양쪽으로 피해 있다면 고관절 통증이 생길 수 있게 되고 허리 통증까지도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골반에서 앞과 뒤, 대전자, 그렇죠, 외회전, 그리고 아래로 누를 때 대전자, 올라갈 때 소전자. 안녕하세요. 마름모커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고관절 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자, 우리 지난 영상에서 우리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와서 중력에 대입될 때 우리 꼬리뼈가 골반 바닥을 데리고 와서 그때 좌골결절이 바닥을 눌렀죠. 이렇게 좌골결절이 바닥을 누르고 있는데 우리 다시 꼬리뼈의 횡돌기가 뒤로 가면서 골반 속근육을 들어 올렸잖아요. 이때 고관절이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 어깨뼈가 앞뒤에서 잡아당기는 힘도 있고 아래에서 누르는 힘, 그리고 그걸 타고 올라가서 또 어깨뼈를 위로 잡아당기는 이런 힘들이 우리 몸통과 어깨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골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골반 장골과 그리고 허리 부분에서 앞뒤로 확장할 때도 이 고관절을 작용을 하고 또 위에서 우리 갈비뼈에서부터 광대가 하우거로 해서 앞에서는 이렇게 내복사근이 와서 뒤로 깔때기 아래로 흘러내려갈 때도 고관절이랑 작용을 하죠. 대둔근에서 우리 대퇴근막 장근, 장요인대 이렇게 고관절과 작용을 하죠. 이렇게 해서 좌골이 누를 때 그 다음에 그거를 받쳐서 다시 올라갈 때 장골근, 대요근이 또 고관절의 소전자를 잡아당겨요. 자, 이렇게 고관절도 앞뒤로 잡아당기는 힘과 아래와 위로 올라가는 힘에 작용이 되어지는데 이 불균형이 깨질 때 우리 고관절 통증을 느끼게 되죠. 자, 그런데 사실 고관절 통증을 고관절이 직접적으로 아파서도 우리 고관절 통증, 불균형을 느낄 수 있지만 허리가 아플 때도 우리는 고관절의 불균형을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이 허리 부분도 사실은 허리 단독으로 있기보다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에너지가 있고 또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플 때 무슨 상체의 불균형에 의해서 허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밑에 골반과 고관절에 의해서도 또 허리가 아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비한 인체의 몸은 그 원인을 잘 살펴봐야 되죠. 그 아플 수밖에 없는 원인을, 그래서 그 아플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개선해 나가야지 우리의 통증들이 이제 개선될 수 있는데 오늘 이 골반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우리 이 고관절 불균형으로 인해서 오는 직접적으로 고관절 통증이라든가 아니면 허리 통증, 심지어는 이 좌골 쪽에 이 좌골 결절 쪽에서의 통증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우리 좌골신경통이라고 부르는 우리 천골에서 이상근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 대둔근이라든가 골반이 불균형되어 있다. 그리고 대전자라든가 소전자의 불균형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해서 우리 한쪽이 이렇게 신경을 누를 수 있는 이러한 나쁜 위치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신경에 눌려서 다리까지 저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른 자세라고 느낄 땐 우리 옆선에 고관절이 외회전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고관절은 앞뒤에서 잡아당겨요. 자, 이렇게 보면 이 고관절은 앞뒤에서 잡아당겨요. 앞에서는 이렇게 앞에 있는 이 폐쇄 구멍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뒤쪽에 있는 이 친구를 이렇게 구멍에서 잡아당기는 폐쇄 구멍들에서의 폐쇄 근육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천골, 척추가 뒤로 와서 천골에서 이 고관절을 잡아당기는 앞뒤로 잡아당기는 이 힘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또 좌우가 있단 말이죠. 이 고관절 오른쪽과 왼쪽을 이 구멍에서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천골에서 이상근이 잡아당기는 힘이 같아야 되죠. 이게 같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위에서부터 극돌기가 뒤로 가서 내려올 때 이상근을 잡아당기기 이전에 이 천골에서 천장관절을 뒤로 잡아당기잖아요. 이렇게 잡아당길 때 오른쪽과 왼쪽의 천장관절의 힘이 다르다. 그러면 이 부분이
똑같은 위치에서 이상근, 이 고관절의 대전자를 잡아당기지 못하고 틀어진 상태에서 잡아당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고관절을 앞뒤로 잡아당기려면 위에서 몸통도 이렇게 광배가 내려오고 또 앞쪽에서 이렇게 내복사근이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힘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 내복사근이 이렇게 오면서 장골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내복사근의 힘도 같아야 우리가 이 장골을 잡아당기는 힘도 같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려오실 때에도 이렇게 그냥 광배라는 근육이 내려와, 하우거가 내려와요, 또 내복사근이 내려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려오면서 좌우의 길이감이라든지 이 척추가 정중앙으로 가면서 모으는 힘들을 갖게 해 주셔야 되는 것들을 꼭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앞뒤로 잡아당겼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꼬리뼈가 우리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다시 이 꼬리뼈가 골반 바닥을 잡아당길 때 이 좌골의 위치가 대전자보다 뒤에 있으셔야 돼요. 뒤에. 이 좌골의 위치가 뒤에 있으셔야 되는데 이때 잡아당길 때 이 꼬리뼈에서부터 이게 천결인대죠. 천골이랑 좌골 결절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 자, 이렇게 엉치뼈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꼬리뼈까지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뒤로 잡아당길 때 좌우를 같이 잡아당기셔야 돼요. 그렇게 같이 잡아당기셔야지 자, 이 좌골에서 대퇴 방형 쌍둥이 근육들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까지 같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옆선에서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극돌기, 목뼈부터 뒤로 온 여러분들의 극돌기가 뒤로 오셔서 꼬리뼈에서부터 좌골을 잡아당겼을 때 이 좌골이 바닥을 향해서 눌러야 돼요. 이 좌골이 살짝 들려있게 되면 이 대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조금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력에 대입됐어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오셔서 대전자가 중력에 대입되려면 여러분들이 이 좌골이 바닥을 눌러주셔야 돼요. 이때 좌우에 대전자를 똑같이 눌러주셔야 해요. 자, 이 힘이 불균형이 된다면 한쪽 다리는 짧게 느껴지고 한쪽 다리는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힘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좌골이 가서 아까 우리 대둔근에서부터 이 대퇴근막 장근으로 해서 이렇게 뒤로 대전자를 잡아당겼잖아요. 그럼 속에서는 천골에서 잡아당기고 심부 외전에서 대전자를 잡아당겼잖아요. 그렇게 대전자를 잡아당기면서 내려가는 좌골은 이 좌골에서 다시 종아리 머리로 뒤로 그리고 정강이 앞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 힘들이 또 좌우가 맞아야 돼요. 이 힘들이 좌우가 맞아야 나는 비로소 정중앙에 있으면서 좌우에서부터 시작된 근육들이 이렇게 꼬리뼈, 천골, 그래서 다시 좌골로 가서 종아리까지 흘러가는 좌우의 힘들이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력에 잘 대입되고 있으면서 올라가는 힘마저도 우리 소전자를 들어올리는 힘마저도 좌우가 같아야 우리 고관절 통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좌골이 이쪽은 정중앙에 있지 않고 피했어요. 이쪽은 바닥을 누르는데 이쪽은 좌골이 들려 있거나 바닥을 누르지 못하게 양쪽으로 피해 있다면 우리 고관절을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 그런 힘 덕분에 아니죠. 그런 힘 때문에 고관절 통증이 생길 수 있게 되고 이렇게 골반이 삐뚤어져서 허리를 사용하는 힘도 좌우가 다르게 된다면 허리 통증까지도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고관절의 균형부터 살펴봐야 되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이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눌렀어요. 여러분 이제 좌골이 잘 눌렀어요. 어떻게? 좌골이 어디서 누른다고요? 좌골이 대전자를 데려올 만큼 뒤로 가서 잘 눌렀을 때 좌골이 대전자 데리고 오죠. 그리고 좌골이 가서 종아리하고 종아리 복숭아뼈를 데리고 왔어요. 이게 중력에 똑바로 서 있는 힘. 머리에서부터 뒤꿈치로 내려오는 힘이 되는 것이고 이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골반 속이 올라갈 거예요. 골반 속에 골반 압축은 좌골이 누르고 있는데 아까는 극돌기가 뒤로 왔었잖아. 이번에는 횡돌기가 가는 거예요. 자, 꼬리뼈부터 다시 좌골은 절대 데리고 가지 않아야 돼요. 좌골이 누르고 있는데
계속 갈 거예요, 뒤로. 천정관절 다시 가죠. 이때 골반 속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때 골반 속이 또 좌우가 똑같이 올라가서 대전자 누르고 있는 데로부터 소전자를 들어올리는 이 힘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 장골에서 이 양옆에 심부 기립근 올라가면서 장골에서 갈비뼈에 붙어있는 외복사근을 또 뒤로 잡아당겨서 겉에서는 광배가 누르고 있는데 속에서는 심부 기립근과 이 외복사근이 이렇게 척추 쪽으로 갈비뼈들을 뒤로 잡아당기면서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어깨에 하각 누르고 있는 걸 이기고 견갑 거근이 올라갈 수 있게. 자, 이렇게 우리 몸통의 어깨에서의 균형을 맞췄다면 우리 이렇게 중력에 대입됐을 때 이 고관절을 앞뒤로 잡아당겨서 누를 때에도 이 고관절의 좌우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좌골을 누르고 다시 척추가 뒤로 가서 골반 바닥을 상승하게 해서 장골이 올라갈 때 골반 속에서 소전자를 잡아당기는 힘도 같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 골반에서 앞과 뒤 대전자, 그렇죠. 외회전, 그리고 아래로 누를 때 대전자, 올라갈 때 소전자, 이렇게 좌우가 균형 있게 써주셔야 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기민한 생각들을 필요로 하죠. 그럴 때 우리 고관절 통증은 없는 걸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 몸을 쓰면서도 앞뒤로 확장하는 힘, 바닥을 누르고 올라가는 힘들을 계속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내 몸이 찌그러져 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균형 안에서 여러분들의 교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앞과 뒤로 팽창하는 것도 없고 중력에 대입되는 힘과 올라가는 힘 없이 회전됐으니까 이렇게 돌리고 회전됐으니까 이렇게 돌리고 아니면 이런 전반적인 에너지 전체를 고려해서 그 부분 안에서 교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면 내 몸 전체에서 어디만 이렇게만 서 있을 때 교정을 하게 된다면 움직일 때는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런 교정한 힘이 하나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교정이라는 것은 중력에 대입될 때도 교정하는 힘이 있어야 되지만 움직이면서도 바닥을 누르고 다시 움직일 때도 그 움직이는 것 안에서도 좌우의 조절을 통해서 움직이면서도 우리가 교정을 하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고관절의 그 불균형이 어떻게 오는지 아니면 우리 이 고관절 불균형으로 인해서 고관절에 직접적인 통증이 오거나 아니면 허리 아니면 좌골에 이런 통증이 왔을 때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